네, 11개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얼굴 그리고 미치광이 전술이란 단어가 뜨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대로 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이제 미치광이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전술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면 못해. 그냥 가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우리도 블러핑을 해야 된다. 네. 이 블러핑이라는 단어가 카드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면서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도 좀 미국에 세게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이 맨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 대해서 강도적인 요구를 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우리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야, 거기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요구를 했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북한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봤고요. 얼마 전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정인 특보는 미군이 철수하면은 네. 중국이 미국 대신 해구산을 제공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논란이 됐습니다. North Korea will try to use their leverage to so-called nuclear weapons. Can China intervene and persuade North Korea and provide South Korea with a nuclear umbrella? Well, that's really a very new idea. 네, 논란이 일자 문 특보는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앞장서라는 뜻으로 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질문을 받는 입장도 굉장히 황당해 보이네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황교안의 청년 감수성.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거로 보입니까? 머리도 깎고 수염도 기르고 이러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한국은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더 발전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수당에 대해선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밥 사먹는 데 쓰거나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청년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엔 평일 오후 2시에 청년 토론회를 열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황 대표가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긴 한데 네.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흑석동 일병 구하기.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흘 만에 벌써 팔렸더군요. 네, 시세 차익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네. 여기에서 세금을 빼면은 실제로 돌아가는 차익은 4억 원대로 줄어드는데요. 김 전 대변인은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아직 어디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을 내놓겠다고 한 뒤에 저희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김 전 대변인은 지금 여러 방송에 출연을 네. 하고 있는데요. 친여권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노골적으로 김 전 대변인을 두둔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맨날 전세만 살다가 이제 집을 샀는데 잘 걸렸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했는데 왜? 집 사면 안 돼? 총선에 나가실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몰라. 집을 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집을 산 타이밍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자, 김어준 씨가 총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 문제를 처리한 이유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도 지난 1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김 전 대변인을 향해 약속을 지키는 잘못을 고치는 김의겸 존경합니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김 전 대변인 본인도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이라면서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논란이 됐던 부동산 매각과 기부만으로 출마 명분이 만들어졌는지는 네. 조금 더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을 산 시점도 판 시점도 화제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